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종수 심리학 7번째로 갑질의 심리학에 대해서 여러분과 의견을 함께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기득권층 또 권력을 갖고 있는 층에서 힘없는 약자를 괴롭히는 이런 일로 해서 사회가 상당히 부조화를 보여주고 그리고 또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갑과 을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어떤 신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죠. 어떤 인간을 창조한 신은 늘 갑의 위치에 있고 신의 명령대로 따라야 되고 인간은 이제 노예처럼 신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층 구조가 어떤 신이라고 또 하는 또 인간이라고 하는 두 계층을 만들어낸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관계를 왕과 신화 그리고 왕과 백성의 관계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늘 고대의 왕들은 자신을 신으로 이제 인정하도록 그렇게 사회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왔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국민들과 백성들은 순응하도록 그렇게 이제 세뇌 교육을 시켜왔던 것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는 애초부터 있었고 창조 때부터 있었고 처음부터 있었다는 논리를 주입시킴으로 인해서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라고 하는 이런 구도를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전통이 어쩌면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또 형성이 돼 있고 또 이제 지주,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지주가 되고 또 그 땅을 경작한 사람이 소작인인데 늘 지주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고 소작인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주가 얼마를 주든 감사하게 받아라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어쩌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죠. 즉 자본가가 갑이 되고 또 경제적인 약자가 을이 되는 이 구도를 계속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없는 적이 없는 거의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어떤 이제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권력자로 대변되는 갑이 추구하는 것은 뭘까요? 이 네 가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갑에 이제 사회 토대가 있는데요. 우선 정치 권력을 추구하죠. 그래서 정치 권력, 즉 힘을 가짐으로써 정치인이 됨으로써 이제 사람들에게 법을 만들고 자기의 어떤 의지를 구현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많은 이제 정치 권력이 이제 그런 이제 힘을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력을 추구하죠. 돈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경제력이 가장 강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와 이제 경제력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종교적인 힘을 갖기로 하죠.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이제 수하에 두고 또 신앙인을 모집함으로써 즉 이제 교주가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추앙을 받는 이런 식으로 이제 권력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라든가 돈이라든가 어떤 종교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무법천지로 이제 법이 없이 어쩌면은 주먹의 힘으로 어떤 이제 그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고 무자비하게 힘없는 사람을 짓밟으면서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조폭의 그룹이 아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네 가지의 어떤 정치인이라든가 경제인이라든가 종교인이라든가 어떤 조폭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정적 의미에서 다 연계되어 있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힘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 힘을 모두 동원해서 서로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갑의 횡포에서 희생되고 있는 을의 이제 어떤 토대가 있는데요. 을은 사실은 특별한 사람이 있다기보다는 갑의 눈에 띄어서 갑의 이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갑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방해하는 그 무엇도 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 즉 불특정 다수인이 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적 을은 갑에 비해서 준법 정신이 더 투철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통법규도 더 잘 지키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갑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늘 자신의 힘으로 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을은 그 있는 법을 지켜야만 내가 산다라고 하는 생존 전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미 이제 그 갑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은 또 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랫동안 어떤 사회는
계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돈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 정치 권력이 있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회 계층 구조, 신과 인간, 왕과 신하라고 하는 이런 계층 구조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자기도 모르게 그 구조에 순응해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을이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심리학적으로는 권력으로 상징되는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 좀 이런 것이 있을 때 오히려 그 갑의 행포에 대항하지 못하고 그 권력에 순응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겠죠. 어쩌면은 갑의 행포는 뭐 규칙이 없고 정당한 어떤 그 사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갑의 임의의 행동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을은 거기에 저항할 능력이 없거나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많지만 어쩌면은 심리적으로 볼 때 어떤 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때 어떤 그 권력의 희생양이 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이제 갑질의 원천이라면 뭘까? 현대 사회에서 갑질을 할 수 있는 원천에 즉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어찌 보면은 자본주의를 절대화시킨다는 거죠. 돈이 최고라고 하는 돈을 신의 위치에다가 이제 올려놓는 거죠. 이것은 타락한 자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권력과 돈의 결탁이 항상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주목의 힘이 또 이제 따라다니겠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하기보다는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는, 다시 말하면 인간을 물건 취급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사물화에 공통점이 있어요. 인간을 인격대 대우를 한다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는 거죠. 갑과 을이 없는 겁니다. 정당한 어떤 의사소통과 어떤 정당한 관계만이 있을 뿐이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많냐 적으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전체 사회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해야 되고요. 온 이 나라 백성이 하나의 생명체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일부분이 죽으면 전체가 죽는다고 하는 원생명으로서의 통합적인 유기체를 형성하도록 국가 권력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차원으로서는 이제 개개인마다 사회 구성원이라고 하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또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신감과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는 게 좋아요.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영역을 과대평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 행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되고요. 힘이 부족할 때는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네 가지의 현상과 분석을 처방을 이제 요약을 해본다면 권력을 추구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노예 취급을 하려는 현상이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항상 지배 구조를 법제화시킵니다. 법으로 정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을 해체하지 못하고 깰 수 없을 정도로 법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 계층을 이원화시키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범주화시킨다는 거죠. 끼리끼리 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노예계급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법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처방은 사회 구조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사회 구조의 변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권력자들에 대한 지나친 특혜를 이제 주지 못하도록 이제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논리가 정당화될 때는 다시 말하면 자본가의 이윤이 극대화될수록 어떤 이제 자본가가 아닌 노동자들은 빈민화로 갈 수가 있고 일반 사람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들은 자본주의를 신격화하는 거죠. 즉 자본은 능력으로 간주합니다. 결국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것을 살려야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하향식 자본주의의 이동을 주장하는 거죠. 결국 이것을 이제 해소할 길은 이윤, 분배의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본 이동이 유연해야 됩니다. 위에서 밑으로도 내려올 때가 있어야 되고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실은 자본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없으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절대 돈이 모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윤이 나누어져야 되고 소득이 분배돼야 되는데 어느 선까지 할 거냐 적정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권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자신을 교주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맹목적 신앙으로 이제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맹목적인 신앙을 강조하죠. 이것은 이제 분석은 극단적 신앙 제일주의가 그 밑에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종교와 사회를 이분화시켜서 어떤 종교에 매달리도록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몰아간다는 거죠. 결국 여기에 대한 처방은 종교 조직이 민주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 속에 인격화가 이루어지는 인간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와 문화가 상생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조폭 그룹에 있어서는 늘 희생양을 만들죠. 그리고 법을 무시해버립니다. 무법천지가 되고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죠. 그리고 이제 약자는 네가 힘이 없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약자의 묵인을 조장한다는 거죠. 어떤 강압에 의해서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같은 경우 어떤 네가 항의하지 못했지 않느냐라고 이제 정당화시킨다는 거죠. 결국 여기에 대한 처방은 폭력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갑주의 심리학을 생각해 봤습니다만 너무 방대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것 외에도 다양한 논의가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권력의 향배와 권력의 속성 또 타락한 자본주의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상당히 갑질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의리됐을 때 어떤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도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